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성호입니다. 제가 라이큐어링 제대로 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는 라이큐어링에 관한 일반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파트와 네 번째 파트는 라이큐어링과 관해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조사기의 강도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광조사기의 강도는 학술 용어로 레디언트 엑스탄스 또는 레디언트 에미탄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단위는 미리와트 퍼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즉 단위 면적당 미리와트,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가 광조사기의 강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광조사기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은 큐어링 라이트의 면적, 큐어링 라이트에서 빛이 나오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파워, 미리와트의 측정은 큐어링 라이트로부터 나오는 빛의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큐어링 라이트에서부터 나오는 빛의 파워는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스피어,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분구라는 장비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큐어링 라이트를 적분구의 구멍에 넣고 라이트를 쪼여주면은 그 적분구에서부터 미리와트, 즉 파워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를 측정하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파장에 따른 그런 빛의 파워가 그려지고요. 거기에 대한 파워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된 빛의 파워를 큐어링 라이트 끝에 그 빛에 나오는 그 면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레디언스 에미탄스, 광조사기 빛의 강도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파워가 500mW로 측정됐고 큐어링 라이트의 다이아메타가 0.8cm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빛의 광도, 레디언스 에미탄스가 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레디오메타 등을 이용해서 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측정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큐어링 라이트의 효과를 설명하는 그런 파워, 미리와트를 정의하는 그런 이제 파장의 범위가, 빛의 파장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또 큐어링 라이트의 다이아메타를 전혀 고려치 않게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간단한 레디오메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큐어링 라이트의 강도는 적절한 수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아이보클라 비바덴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측정 장비인데요. 저렇게 뒷면에다 갖다 대면은 큐어링 라이트의 이제 그 팁의 다이아메타가 계산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앞면 창에다가 큐어링 라이트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빛의 미리와트, 파워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빛의 강도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빛의 강도를 측정했으면은 그 다음 과제가 광조사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빛의 광도에다가 광조사 시간을 곱한 것을 레디언스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빛의 강도가 나오면 몇 초 동안 광조사를 시키냐에 따라서 그 레디언트 익스포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조사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합 레진을 중합시키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광조사기의 강도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복합 레진을 중합시키는데 적절한 빛의 에너지가 결정되게 되면은 그 필요한 시간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계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2mm의 복합 레진을 중합시키는데 필요한 그 광조사기의 에너지는 16,000mW 세크 퍼 제곱센티미터에서부터 2만 mW 세크 퍼 제곱센티미터, 줄이면은 16줄에서부터 20줄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앞으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서 16줄 제곱센티미터를 복합 레진의 중합에, 그러니까 2mm의 두께의 복합 레진을 중합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토탈 에너지 컨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16줄 per 제곱센티미터의 그 에너지를 이제 얻게 하기 위해서 복합 레진의 큐어링 라이트의 강도가 결정됐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광주사 시간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 복합 레진의 큐어링 라이트의 강도가 400mW라고 하면은 적절한 큐어링 타임은 40초가 될 것입니다. 만약 800mW의 빛의 강도가 큐어링 라이트로부터 나온다면은 적절한 복합 레진의 큐어링 타임은 20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큐어링 라이트의 그 빛의 강도가 무한히 높아지면은 광주사 시간은 무한히 짧아질까요?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보통 광조사 시간은 적어도 10초 정도가 부여가 돼야지 이제 아직까지의 연구로는 그런 재료들에 대한 연구로는 복합 레진 2mm를 적절하게 중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큐어링 라이트로 따지면은 빛의 강도가 1600mW 정도가 나오면 이게 10초를 아이 큐어링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토탈 에너지 컨셉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상 나오는 큐어링 라이트 빛의 강도를 이 이상으로 높여줘도 실적으로 큐어링 라이트에서 나오는 우리가 광조사하는 빛의 강도를 짧게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탈 에너지 컨셉트라는 개념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은 저런 우리가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광조사 시간을 결정을 할까요? 이것은 제가 그 이제 파트 3와 4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거는 이제 depth of cure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O 규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2mm 복합 레진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 하드니스라는 거를 미세 경도라는 거를 측정하면은 윗면과 밑면의 미세 경도가 항상 밑면의 미세 강도가 윗면의 미세 경도보다 낮게 측정이 됩니다. 2mm일 경우에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적어도 밑면의 미세 강도가 윗면의 미세 강도의 80% 이상이 되면은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depth of cure를 측정할 때 이제 그 어떤 이제 통 안에다가요, 이제 불투명한 통에다가 복합 레진을 넣고 위에서부터 이제 빛을 비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뭐 20초 동안 예를 들면 빛을 비쳤다 그러면 20초 동안 빛을 비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튜브로부터 복합 레진을 빼내서 밑에서부터 복합 레진이 이제 중합되지 않은 복합 레진을 이렇게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남은 그런 그 깊이를 우리가 depth of cure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합 레진이 충분히 이제 중합되는 그런 그 깊이는 저기서 측정된 depth of cure의 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라이 큐어링을 했을 때 복합 레진이 밑에까지 아무리 단단하게 굳은 것 같아도 사실은 밑에 쪽 굳은 복합 레진은 적절히 중합이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된 depth of cure의 반의 깊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큐어링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중합시킬 수 있는 복합 레진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응용하면 우리 이제 임상 클리닉에서 그 사용하는 복합 레진에 내가 사용하는 큐어링 장비를 이용해서 복합 레진을 중합시킬 수 있는 적절한 중합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트 3와 4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큐어링 라이트의 그 팁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그 구별하면은 세 가지 팁 모양이 있는데, 그 맨 왼쪽 것은 이제 일반적인 모양이고요. 그 가운데 것은 그냥 제가 편의상 뾰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빛이 나오는 그런 입구 쪽에 비해서 빛이 나가는 쪽에 그 다이아메터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그냥 제가 납작이라고 부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두 개에서는 그 빛이 그 글래스 파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데 비해서
그 맨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저런 글래스 파이버가 없이 빛이 그 LED 램프에서 직접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글래스 파이버가 있으면은 장점도 있지만 저런 것들이 파손되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요새 그 글래스 파이버를 없애고 LED 램프를 끝에 직접 붙여서 세 번째 형식으로 나오는 큐어링 라이트들도 지금 그 국내에 많이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저것도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일반형은요, 글래스 파이버로부터 나오는 빛이 저렇게 이제 그 멀어질수록 큐어링 라이트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빛이 분산이 됩니다. 근데 뾰족이 타입에서는 빛이 분산되는 게 훨씬 더 넓게 분산이 되고요. 마지막 제가 납작이라고 부른 그런 타입에서는 빛이 분산되는 게 제일 심하게 분산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뾰족이 타입은 빛이 나오는 다이아메터가 좁기 때문에 그 큐어링 라이트로부터 가까운 부위에서의 그 빛의 강도는 굉장히 높지만 큐어링 라이트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빛의 강도가 그 일반적인 형태보다 이제 감소가 되게 되고요. 그 납작이형은 그러한 정도가 제일 심하게 나타납니다. 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큐어링 라이트 팁의 형태, 그다음에 뾰족이, 그다음에 납작이 형태를 보면은 납작이 형태의 빛의 분산이 제일 심하고 그다음에 뾰족이, 그다음에 일반의 그 일반적인 큐어링 라이트의 순서로 빛이 이제 분산되는 것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큐어링 라이트의 경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산한 큐어링 타임을 2배 그 높여야 될 그 거리를 한 8에서부터 9mm 정도라고 본다면은 그 납작이 형태인 경우는 그 거리가 2에서부터 4mm 정도로 굉장히 그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납작이 형태를 가지고 구치부 같은 거에 구치부의 클래스 2 같은 거를 할 때는 큐어링 타임을 그 충분히 2배 정도 충분히 이제 계산한 것보다 더 높여줘서 그렇게 라이 큐어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노웨이브하고 폴리웨이브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모노웨이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피크가 하나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가 모노웨이브라고 하고요. 이제 그 폴리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그 큐어링 램프에서 나오는 저 피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피크가 나올 때를 우리가 폴리웨이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LED 큐어링 라이트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모노웨이브 형태들이었었는데요. 저렇게 웨이브의 형태가 나오는 그런 큐어링 라이트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신미성을 추구하는 복합 레진들의 종류들이 더 이제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이 우리가 일반적인 큐어링 라이트 큐어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캠포로키논의 그 색깔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단점이 뭐냐면은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노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얀 색깔 A1 쉐이드나 또는 그보다 더 밝은 뭐 브리칭 쉐이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복합 레진을 만들 때는 저런 캠포로키논만을 이용해 갖고는 복합 레진을 그렇게 하얀색의 복합 레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캠포로키논이 없는 복합 레진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캠포로키논 말고 다른 종류의 그 이니시에이터를 사용하는 복합 레진들 같은 경우는 메인 피크가 그 이제 470 나노미터가 아니고 보통 그보다 짧게 한 430 나노미터 전후에서 나타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거는 폴리웨이브 형태의 이제 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LED 소자 중에서 3개 정도는 일반적인 470 나노미터의 빛을 내는 그런 LED 소자를 사용하고 이제 하나 정도를 이제 그 430 나노미터에서 빛을 발하는 LED 소자를 사용하면은 이제 저런 이제 두 가지 피크를 가진 그런 폴리웨이브 형태의 그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광 게시제들의 그 메인 피크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캠프로키논을 사용할 때는 470 나노메타 정도의 그 파장, 그 모노웨이브 형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그 다른 그 외의 물질들, TPO, PPD 같은 것들의 겟셀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저런 모노웨이브 형태로는 적절히 그 복합 레진을 중합시킬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폴리웨이브 형태의 큐어링 라이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큐어링 라이트를 이제 선생님들이 구입하시거나 평가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과학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